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중국 정부가 7개 성을 중심으로 총계 25조 위안 규모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의 작년도 총 GDP가 위안화 기준으로 99조 위안인 점을 고려해 보면 이번에 투자하겠다는 금액의 규모가 중국 전체 GDP의 25% 규모에 달하는 그런 대규모의 투자를 감행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투자를 감행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엉망이 된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형편없이 침체되어 있는 투자 마인드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인프라 투자는 주로 5G, 신에너지 자동차,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공업 인터넷 및 스마트 팩토리, 이러한 미래 영역에 투자할 것이라고 합니다. 칭화대학의 런저핑 교수는 이러한 중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는데, 과거 수차례 경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중국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사용을 했었지만 이렇게 대규모 사회 인프라 투자만한 방법이 없었다고 이렇게 이번 정책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PMI 지수를 살펴보면 제조업 분야가 35.7%, 그리고 비제조업 분야의 PMI가 29.6%라는 전무후무한 수치로 폭락한 상태이죠. 더군다나 이로 인해서 기업들이 제대로 조업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많고 사람들도 거의 움직이지 않아서 최근에는 전전에서 총칭까지 야간 항공기를 타면 50위안이면 비행기표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10,000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신인프라에 투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이 그동안 10수년간 투자를 해왔던 부동산, 토목,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경기를 살릴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지나친 부동산에 편중된 투자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갔고 이제 그것이 대부분 국민들의 가구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상태이죠.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가구에 대한 경제 압박을 더 이상 하게 된다면 사회 전체가 붕괴할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도 없다고는 못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정부는 부동산은 거주 목적이지 투자 목적이 아니라는 그런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기도 하죠. 이번 정책의 의지를 엿보게 하는 그런 정보로서 월스트리트 저널의 중국어판은 몇 가지 보조적인 정보를 제공을 했는데요. 그중 하나는 중앙정치국이 5G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등 신시대 인프라 건설을 촉진하기로 한 것, 그리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안정화하라고 한 것, 금융 등 산업의 대외시장 개방을 더욱 확대하라고 한 점, 이런 것들을 들고 있고, 중국 재정부도 예산을 조기에 지방정부에 하달을 하고 또 2, 4분기 예산을 빨리 신속 심의해 줄 테니까 안을 올리라고 저렇게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인민은행도 상반기 내에 소폭이라도 이자율을 절하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의 의지는 강하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해외에서는 중국의 기업들의 활동이 제대로 재개되어 있지 않다고 여기고 있는 반면에 중국 정부는 애써서 중국의 기업 활동이 이제 대부분 정상화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의 리광첸 스장, 이 사람은 무역회사들을 예로 들면서 저장, 텐진 이 두 개 지역의 무역회사들은 100% 업무를 재개했다고 하고, 광동, 장수, 상하이, 산동, 종칭 이런 지역에서는 70% 이상 업무 재개를 했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앙정부가 정책을 크게 내놓고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정책이나 지원 발언이 나오고 여론을 유도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항상 보아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놀라울 것도 없고 또 신선한 일도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지 아주 미묘한 변화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중국의 대형 인터넷 사이트 왕이, 여기에 올라온 글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25조 위안의 기초건설 투자, 그 25조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런 다소 자극적일 수 있는 타이틀입니다. 그리고 이 글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총 투자는 25조 위안이지만 금년에는 3.5조 위안이다.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 말라, 이런 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도 중국 정부의 재정 현황을 소개를 하죠. 그래서 간단히 결론만 말씀드리면 작년도 전국의 일반 공공예산 수입이 19조 382억 위안, 그리고 지출이 23조 8874억 위안, 그래서 4조 8천억 위안이 초과 지출이 됐다는 것이고, 예산 외의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기금, 이 경우도 작년도 실질적으로 정부가 운영을 하고 있는 기금의 총 수입이 8조 4,516억 위안, 지출은 9조 1,365억 위안,
그래서 역시 초과 지출이 6,849억 위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기업들의 수지를 살펴보면 수입은 3,960억 위안, 지출이 2,287억 위안. 그래서 국유기업의 경영실적은 수입이 좀 많은 거죠. 1,673억 위안 정도가 많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중국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다 합쳐보면 작년도에 6조 3천억 위안 정도의 재정적자가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재정적자의 대부분은 지방정부의 채권으로 충당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결국 이 글이 말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25조 위안 투자를 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로 인한 엄청난 재정적자는 어떻게 할 거냐를 사실 묻고 싶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비슷한 내용으로 25조의 투자 계획 믿을만한가? 이런 제목의 글도 있었습니다. 이 글은 우선 25조 위안의 투자가 금년 한 해에 다 쏟아부는 게 아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스촨의 경우는 4조 3천억 위안이 투자된다고 발표가 됐지만 잘 뜯어보면 금년 투자분은 6천억 위안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 각성의 구체적인 예산 내용을 조사를 했는데 다 조사할 수는 없었고, 조사가 가능했던 18개 성, 이 18개 성의 금년도 투자분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7조 위안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5조 위안이 투자된다고 그렇게 부풀어 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마다 차이도 크다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 간수, 해룽장, 장시, 허베이, 푸젠, 상하이 이런 지역은 예산이 두 자릿수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성들은 오히려 예산이 줄어든 성들도 많고, 특히贵州, 저장, 윈난, 산둥 이런 성들은 오히려 예산이 1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이 글이 올라온 매체는 원래 그 증권 투자자들을 위한 그런 매체였기 때문에 이 글 다음에는 투자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가이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키워드를 이번 정책의 핵심 리스크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환경 정책의 변화, 그리고 두 번째는 제품 가격의 대폭 하락, 이 두 가지 현상이 금년에 주도할 것이라고 그렇게 리스크를 제시한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도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번 25조 투자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속빈 강정 같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보태서 한 증권사의 본격적인 분석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중타이정쉔이라는 증권회사의 분석인데요, 우선 25조에 달하는 투자 계획에 대해서 역시 그저 계획일 뿐이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분석한 결과로는 실제 투입 자금이 작년 대비 증가하는 것은 1조 5천억 위안 정도에 불과하니까 속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돈은 대부분 새로운 기초, 새로운 인프라의 건설에 쓰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윈난, 스촨, 산시 이런 데는 오히려 예산이 줄었다, 이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투자가 약간 증가하는 면도 있지만 대부분은 현재 경기 악화를 막기 위해서, 투자 마인드 회복을 위해서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주 목적인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실질적인 투자 규모의 증가보다는 투자의 시점을 앞당겨서 시행하는 쪽에 더 주안점이 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도 베이상광, 즉 베이징, 상하이, 광둥 이런 1급 도시들에 주로 집중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지역에는 30% 이상의 예산 증가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투자가 5G 같은 그런 분야에 집중이 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어찌됐거나 중국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최근 2, 3년간 조금씩 감소하고 있었던 인프라 투자, 이것을 다시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이 거대한 규모의 돈은 어디에서 충당을 하는가? 여기 보면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자금은 10% 내외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이 지방정부 자금, 그리고 지방정부의 채권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2011년부터 지방정부의 과다한 채권을 줄이기 위해서 점점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었던 참인데 이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분석 중에 제가 좀 재미있는 부분을 하나 찾았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재정수입, 재정적자, 그리고 세 번째로 기타 순유입 자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측하건대 아마 이것이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가 찍어낸 돈, 다시 말해서 새로 발행해서 투입한 통화량 증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들은 이러한 도표를 내놓으면서 기타 순유입 자금이 2조 6천억 위안 정도가 투입이 된다면 금년의 재정 지출이 아마 26조 위안에 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투자 규모가 큰 만큼 지방정부의 채권은 증가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중국 정부의 채권 중에 일반 채권이 아니라 프로젝트별로 목적을 가진 채권을 특정 목적 채권, 쫀상자이라고 하는데요. 작년에는 이 쫀상자이가 26%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금년에는 40%에 다다르지 않겠는가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규모가 1조 2천억 위안, 그래서 작년에 2배를 넘을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책은행의 금융채권, 그 중에서도 인프라 투자의 주동력이 되고 있는 CDB 채권,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자금 조달 규모의 관점에서 보면 CDB 채권이 정부 채권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올해에도 계속 발행이 될 것으로 보고 순자금 조달 금액이 8천억 위안 정도로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런 경제 분석,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 다 유사한 내용으로 나오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평이한 내용이거나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이렇게 중국 정부가 대형 정책을 내놓으면 인터넷이나 매체들이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그런 문장, 그런 기사 내용으로 도배를 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도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별로 찬성하지 않는, 문제점을 암시하거나 지적하는 내용의 글은 거의 안 올라오는 법이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아주 밑에 있어서 사실상 검색을 해서 찾아보면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데 위치하는 것이 여태까지의 상례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검색해 볼 때 최상위 탑10 안에 여러 문장들이 이러한 유의 내용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무엇인가 달라졌다고 얘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주 미묘한 변화이지만 저는 이게 상당히 느낌을 가질 수 있었고, 혹시라도 중국의 언론 매체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전조는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